여러분, 지금 중동 뉴스를 보고 밤잠 설치고 계십니까? 25년 전 9.11 테러 때도 8개월 전 이란 공습 때도 감정대로 움직인 분들은 예외 없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3가지 절대 법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수십 곳을 전격 공습했고, 이란 역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로 변모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내일 아침장이 열리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 코스피가 6,20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터진 이 악재는 분명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에 휘둘린 결정은 늘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7번의 전쟁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시장에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이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손해를 봤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화요일 장이 열리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와 지금의 상황이 과거 어떤 전쟁과 가장 닮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는 완전한 기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뉴욕 한복판이 공격당하자 코스피는 단 보름 만에 14%나 폭락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어둔 투자자라면 2주 만에 140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포괄력은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시장을 보니 낙폭은 어느새 6%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행보입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테러 직후 저점이라 판단하고 3,400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가 더 밀리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물량을 던졌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지수가 바닥인 460선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말까지 3조 4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 개인은 일찍 들어갔다 물렸고 외국인은 진짜 바닥에서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기습적인 전쟁은 단기 충격은 크지만 시장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와 정반대 사례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칠 것이라는 소식은 수개월 전부터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이 터질 것을 알고 주가에 선반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이 터진 당일 코스피는 오히려 4.92% 급등했고 한 달간 15% 넘게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뉴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며 안도 랠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가 가장 무섭고 막상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 마음이 진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 코스피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는 전쟁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던 시기였기에 전쟁은 그저 작은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시점의 경제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전쟁이 없었어도 코스피는 빠졌을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본질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중동 사태를 볼 때도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이 전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가? 를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경제 상황이라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코스피를 장기 하락으로 몰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은 유가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는 유가가 금방 안정을 찾으면서 코스피도 3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달랐습니다.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으며 물가를 폭등시켰고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를 죽이는 것은 포탄이 아니라
유가 상승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입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때 시장이 금방 안정을 찾은 이유도 이들이 원유 생산국이 아니어서 유가에 영향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황보다 실시간 유가 차트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적이라면 전쟁은 그저 단기 해프닝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불과 8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코스피는 당일 0.87% 하락하며 2,9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고 코스피는 3,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고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자 시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도 개인은 공포에 질려 던졌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전만 안 되면 시장은 리스크를 무시한다고 분석했고 시장은 정확히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8개월 전의 승리자는 뉴스 헤드라인에 겁먹고 계좌를 닫은 사람이 아니라 냉정하게 외국인 수급과 유가를 추적하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그때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과거 7번의 전쟁 사례를 종합하면 3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첫째, 기습은 폭락을 부르지만 예견된 전쟁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된다는 것. 둘째, 7번 중 6번은 3개월 안에 낙폭을 회복했다는 것. 마지막 셋째, 코스피를 진짜 죽이는 건 전쟁이 아니라 유가에서 금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전쟁이 나도 코스피는 버팁니다. 이라크전 때 유가가 30% 빠지며 코스피가 폭등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즉 전쟁에서 유가를 거쳐 금리까지 도미노가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이번 사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턴을 아는 사람은 폭락장에서도 외국인이 주워 담는 바닥이 어디인지 차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 딱 3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이곳이 막히느냐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기점입니다. 둘째, 유가 흐름입니다. 브렌트유 기준 $80 이하에서 안정되면 낙관 시나리오, $90를 넘기면 경계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중앙은행의 반응입니다. 유가가 올라도 금리 인상 신호가 없다면 시장은 견딥니다. 결국 과거 모든 전쟁 위기에서 승리한 쪽은 감정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질 때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받아 수익을 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당신은 7번 중 7번 모두 손해보는 쪽에 서게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지표를 추적하며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